좋아요, 구독!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36%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5%, 그리고 S&P 500 지수는 0.41%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6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중 증시가 가장 좋다는 11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이어지는 이 주식시장의 계절적 호황기가 일단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지표들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의 ADP 11월 비농업 고용 지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19만 9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7%로 집계가 됐고요. 10월에 3.9%보다도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이어서 또 고용 보고서까지 주말에 한 번 더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를 보자면 수치만 본다면 다시 한번 고용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11월 고용 지표 반등이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풀이를 했는데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종료로 근로자들이 일터로 다시 복귀한 것이 이번 수치에 반영이 됐다라고 본 것입니다. 해당 수치는 고용을 3만 명가량 정도 늘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는 12일부터는 연준이 12월 FOMC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FOMC가 열리는 12일과 13일 각각 CPI와 P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와 관련한 힌트를 주게 될지 이 부분을 유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지표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 장 막판에는 몸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가격 자체로 보자면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한 후 수요 둔화 우려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NBC 기사부터 함께 보시죠. China's November consumer prices fall the fastest in 3 years라는 기사고요. 지난 주말 사이 그러니까 토요일에 발표가 됐던 중국의 CPI 그리고 PPI와 관련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로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닫게 되면서 CPI 지수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소비 둔화로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에 대한 압력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PPI 지수 역시 14개월째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지수를 보자면 11월 CPI 지수는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좀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로 10월과 같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망치와 전월 수치 비교해 봤을 때 모두 하회를 했고요. 중국의 부동산 침체 그리고 지방 정부의 부채 급증이 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PPI 또한 문제였습니다. PPI 상승률은 마이너스 3%를 기록하게 되면서 10월에 있었던 마이너스 2.7%에 이어서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하락폭도 올해 8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미국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는 시점이지만 반대로 중국은 이제 디플레이션 압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국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 주석이 내놓을 정책들이 경제를 좀 부양할 수 있을지,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NBC 기사고요. EU agrees to landmark AI rules as government aim to regulate product like ChatGPT라는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유럽연합의 AI 규제안 합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2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서 최종 합의안에 도달을 했습니다. 총 37시간이 넘게 걸린 이 회의
회의 끝에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AI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이 AI를 개발하고 또 사용하는 원칙을 규정하게 되는 세계 최초의 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결안을 보면 AI 위험성을 분류를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큰 골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안면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볼 건데요. 우선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일단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테러 위협 예방, 또 살인이나 강간 등 이렇게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해서 실시간 안면 인식을 허용을 하긴 했는데요. 일부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기는 했습니다. 또 생성형 AI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면요. 오픈 AI의 챗 GPT 그리고 구글의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를 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는 AI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없는 유럽이 미국의 AI 규제 주도권까지는 넘기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500만 유로,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는 약 497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약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합의문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진 않았고요. 유럽 각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좀 남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BC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Microsoft links with OpenAI to be examined by Competition Watchdog이라는 기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OpenAI가 미국과 유럽 당국의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OpenAI는 챗 GPT를 개발한 회사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Open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서 49% 정도의 지분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올트먼 사태를 겪은 후에 새로 구성된 이사회를 보면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 즉 옵저버 자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실질적 관계가 합병은 아닌지, 반독점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요. 미국과 유럽 측은 오픈AI를 향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양사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점, 그리고 오픈AI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사실상 합병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둘은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주장을 하곤 있지만 단순 파트너십인지 혹은 합병 수준에 도달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하겠다라는 거고요. 유럽의 경쟁시장청은 두 기업의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쟁시장청은 우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의견 요청을 게시를 했고요. 다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경우에는 예비 조사 단계로 공식 조사가 개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은 오픈AI에 대한 투자가 회사를 지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픈AI는 비영리 단체고 비영리 단체 인수는 보고 의무가 없다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한편 유럽의 시장 경쟁청은 올해 초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서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발목을 또 잡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이 부분은 끝까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구글 1% 넘게 빠지면서 가장 빨갛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구글 특징주를 먼저 보자면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는 AI, 제미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는 마무리가 구글의 AI, 제미나이로 빛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이 구글의 제미나이의 성능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공개하면서 시연했던 영상이
사전에 편집된 것이다라는 의혹을 받게 된 건데요.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공개했던 영상은 6분짜리로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챗봇이 이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시각적인 그림과 물체를 인식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종이에 펜으로 오리를 그리자 제미나이는 새로 인식을 했고요. 옆에 물결 표시를 함께 그려 넣자 오리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 문제의 풀이 과정을 보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바른 방법으로 좀 바꾸어 줬는데요. 영상만 본다면 제미나이가 짧은 시간 동안 완벽한 답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는 경향도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업데이트해줘라고 이야기하자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구글 검색을 이용해보라라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상세한 답변을 하는 챗 GPT 프로와 또 빙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록과도 다소 대조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구글이 챗 GPT의 최신 모델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공개한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애플의 특징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0.7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애플워치는 회사를 대표하는 정확한 디자인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디자인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스마트워치 디자인을 담당하는 애플 임원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애플의 주요 제품을 디자인한 탕탄 부사장은 내년 2월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임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그가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디자인을 좀 주로 맡으면서 애플 에어팟과 관련한 음향팀까지 감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의 디자인은 시장에서도 이미 확고하게 좀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폰과 애플워치가 매출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점에서 디자인이 변경된 후에도 이 매출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혹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아보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